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3,900달러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랑 지금 미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죠. 이거를 더 많이 가중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전자권이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미군 축소나 이런 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미국 주식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왜 지금 해지 시대가 오는지,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그다음에 은에 대한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는 진짜 해지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안이 불발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강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정부가 30일 자정을 앞두고 셧다운 단계에 돌입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화당의 7조짜리 임시 지출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제는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셧다운이 됐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표결에서 11월 21일까지 자금을 연장하는 공화당의 예산안이 55대 45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서 이제는 부결됐고요.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12시 1분부터 문을 닫게 돼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을 당하고 연방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또 10월 말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1조 달러 이상 추가하는 민주당의 계획을 47대 53으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이제 서로 갈등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하면 합의를 못 보고 계속 1차, 2차, 3차, 4차 셧다운이 계속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좀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존 튠 상원 의원은,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극자 기반과 극자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결전을 요구해왔다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미국 국민들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제 진짜 의견이 그게 치다르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정치적으로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지금 공화당이 모두 분열 해소 기미가 없다. 서로 이제는 화해할 기미가 안 보이고요. 어떤 예산 합의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의원이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하원 의원은 휴회 중이다. 그리고 민주당, 자 보면 공화당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대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다음에 공화당이 제정한 주요 세금 감면,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건강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서로 요구하는 게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싫다고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셧다운 기간 동안 민주당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 있잖아요. 특히나 민주당, 친민주당 공무원들을 자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셧다운으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문을 닫으면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AI 영상으로도 갈등이 격화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뭐냐 보니까 9월 29일 밤에 트럼프가 민주당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AI 합성 영상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이 만화 코스염과 솜브레로 합성을 해서 조롱하는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하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왜곡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아무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으로 욕설을 포함해서 이런 거를 AI 영상으로 조작해서 트럼프가 올렸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좀 살짝 유치한데요. 그래서 제프리스 대표도 또 이렇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9년 성범죄 혐의 재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과 웃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반격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건 진짜예요 문구를 첨부했다. 야, 이거 보면서 트럼프도 진짜 이 뭐라고 이제 사법권이 엄청 많거든요. 제프리 앱스타인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을 어떻게든 이렇게 눌러놓고
완전 굴복시켜야 자기가 나중에도 이제는 잡혀가지 않고 이런 수사나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민주당 다음에 또 이제 자기 대선 다음에 이제 또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자기가 이제 뭐 정권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힘이 있을 때 민주당을 이렇게 계속 눌러놔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지금 보면은요, 역대급 힘이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그렇게 견제도 받지 않고 경제 정책도 지금 연준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 그다음에 군사 이런 것도 다 거의 트럼프의 의지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와, 진짜 이제는 뭔가 이제 민주당이 많은 견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 지금 셧다운에서 조금 견제를 했지만 이 견제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면 트럼프가 이 셧다운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뭐 약간 계엄 비슷하게 하면서 민주당 이 지지층 있잖아요, 지지 지역을 아마 탄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정책 경제적 파장으로 보면 오바마 케어 세액 공제 소멸시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약 400만 명이 지금 의료보험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약 2천만 명이 보험료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무보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안 합의 실패하면 7년 만에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화당은 세금 감면, 지출 축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아마 좁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게 치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트럼프는 뭐 극단주의자, 뭐 극좌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정부군, 정규군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역대 주요 셧다운 기간을 보면요, 77년대 10일 정도 셧다운을 했고요, 78년대 28일 세 차례 했고요, 79년대 17일, 그다음에 1980년대, 그다음에 96년에 26일, 그다음에 2014년 16일, 2018년에 35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시에 차질을 빚는 공공 서비스는 뭐 경제 통계 발표가 중단되죠. 그래서 고용이랑 성장이랑 물가 이게 중단되면서 과연 이게 연준에서 이걸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깜깜이가 되면은 과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박물관 운영이 중단되고 여권 비자갈 발급 세금 환급이 중단되면서 비필수 일반 행정 지원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필수 업무인 경찰, 소방, 우편 등은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가 공백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무원이 무급 휴직이죠. 무급 휴직을 당한다. 그래서 8년 당시에는 34만 명이었는데 이번엔 80만 명이 휴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이걸 하면서 지금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 트럼프 행정부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부처부터 인력 감축, 그러니까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해고를 빌미로 아마 민주당 이쪽에 친민주당 성향의 공무원들을 많이 자르거나 탄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트럼프 말을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이참에 다 물갈이를 하려고 셧다운을 빌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예측은 저는 되지만 그 예측하는 게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가 있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통계 발표가 중단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급증이 된다. 그래서 노동통계국 BLS 이게 셧다운 기간 동안 경제 데이터 수집 발표가 중단되면서 9월 비농업 고용 통계 3일 예정되어 있고요. CPI 15일 예정이 발표가 취소되면 진짜 FOMC 금리 결정 시 이 지표 부재 상태 때문에 투자자들은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0.1% 10bp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압박까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진짜 트럼프가 금리 인하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을 계속 오래 장기화 끌면서 연준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하도 이제 더 급격하게 하도록 압박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금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금에 대한 해지를 해야겠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도 당연히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셧다운 때문에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3,900달러가 넘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에 무조건 모르겠지만 금에 진짜 웬만하면 우리를 금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다들 이제 금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아직도 ETF 유튜버들이나 다른 여타 유튜버들은 금에 대해서 그냥 왜 올랐을까 이런 얘기만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투자를 해야 되고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유튜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존 버나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실물도 모으고 있는데 실물 실버은 제가 쿠팡에서 많이 산다고 쿠팡 링크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링크 도와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물 은이나 골드바 이거 안 사주셔도 그냥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실물 금이나 실물 은 그러니까 골드바랑 실버바에도 투자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 이제는 대해지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민주당이랑 진짜 원만한 합의를 못하고 계속 이제는 극단주의로 간다고 하면은요 점점 더 이제 뭐 누가 옳다는 거는 말 못 하겠어요. 민주당이 오를 수도 있고 트럼프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 아니 본인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 탓을 하고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셧다운을 이용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대규모 해고를 예고한다. 그래서 민주당 얘네들을 다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공화당의 세금 감면 그다음에 건강 프로그램 삭감 철회,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해줘라, 해줘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장성 미군 부대 장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 기지에 직접 불렀다니까요. 화상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장성들 800명인가를 불러서 아예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군 장군 제독 등을 지금 고위 지휘관을 긴급 소집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 쿠데타 할 때도 아니면은 계엄할 때도 이렇게 갑자기 장성들 긴급 소집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큰 걸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모았는지는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경은 뭐 최근 고위 장성 대규모 해임 및 인사 개편 소문이 돌면서 내부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거를 모았다. 그리고 행사 전에 국방부는 정치적 환호 금지를 공지할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트럼프 발언의 요지는 뭐냐? 자, 여기 있죠. 내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필요하다. 외부의 적과 다를 바 없지만 군복을 입지 않아 더 까다롭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군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다 실현을 시키겠다. 특히나 여기 있죠. 나오잖아요. 시카고,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성향 도시를 지목을 해서 위험한 도시를 훈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정규군도 투입할 것. 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내전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게 진짜 소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런데 지금 민주당 성향의 도시를 이렇게 지금 정규군이나 주방위군을 투입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요, 너 지금 뭐 불법 체류자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잡아갈 수도 있고 진짜 탈탈 털어서 추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정치적 탄압이 이제는 군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요.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된다. 하지만 계급과 미래도 사라질 것이다. 이제 압박성 발언.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지금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이렇게 지금 물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들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압박까지 하고 있다. 자기 이제 트럼프 라인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성들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시위대가 침을 뱉으면 우리는 때린다. 동의하냐 이렇게 하니까 댄 케인 합참의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손 들어봐라. 막 이렇게 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했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은 장군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당원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이게 군기를 잡으면서 뭐 타도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 정치화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지금 군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치안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을 시사한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군의 비정치적 훼손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이 당파성 없는 군 원칙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CNN은 군과 정치의 경계가 붕괴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참 무섭다. 군을 이용해서 내부의 적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내부의 적이 이게 민주당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연설을 또 있었는데요. 트럼프에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언했거든요. 워크, 깨어있는 문화가 군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를 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없애겠다. 그래서
전투 진짜 싸워야 되는 군인만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별과 무관하게 높은 체력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 부적합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성 체력 없는 여성들을 다 자르겠다. 그리고 펜타곤의 이 뚱뚱한 군인들은 지겹다. 뚱뚱한 군인들 없애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면 명예롭게 사임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요, 군인들이 지금 트럼프와 헤그세스 정치적 발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조용한 반응을 의식했다. 야,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장성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는 거죠. 이제 예전에 미군은 없다. 이제는 군기를 잡고 진짜 싸워야 되는 군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부의 적들도 다 이렇게 뭐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도 지금 뭐 부활을 선언했죠. 이제는 명칭을요, 여러분들 미국 군사부처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이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국방부로 명칭을 변경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전쟁부로 이제 78년 만에 명칭을 부활했다. 진짜 이제는 이름을 바꾼 거면 이게 큰 거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미군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방어 측면에서 가는 게 아니라 디펜스가 아니라 이제는 워다. 이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의 이제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시대는 끝났다. 새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투 준비 승리다. 그래서 전사 정신의 복원 및 그다음에 군 전반 개혁 지침 10대 10대 항목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개혁 지침 중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전투 병과 기준 강화된다. 그래서 지금 남성 기준으로 이제는 직책이나 이런 거 이제 전투 이런 거를 크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체력 기준도 여성 전투를 위해서 여성 그러니까 군인을 위해서 완화된 것도 이제는 그 기준을 폐지하고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연 2회 체력 검정 의무화하고 매일 고강도 PT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기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복장 외모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비만 병사, 비만 장군 제독은 용납 불가하다. 그리고 체중, 외모 관리 의무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염이 긴 머리 금지한다. 수염이나 긴 머리를 금지한다. 특수부대는 예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또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말 다 따라라. 군기를 잡겠다. 니들 군기 빠진 거 아니까 이제 군기 잡고 내 말 듣고 전쟁부로 바뀐다. 이제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이제는 진짜 전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방위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드론, 패트리어트, 잠수함, B-21 폭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미사일 생산량도 증산을 요구하면서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RTX, 노스그로만 이런 방산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 ETF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 K 방산, 그 다음에 타이거 우주 방산, 그 다음에 플러스 K 방산 이런 게가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참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이제 군비 증강을 하면 한국 방산 기업도 수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방산주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더 큰 부담과 실제 군사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방위비 있잖아요. 분담금 증액을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 그 다음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만 위기 시에 과연 한국이 투입이 돼서 도와줄지 이런 것도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미군이 이제는 점점 제1도련선, 제2도련선에서 철수하고 있거든요. 미군 병력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방부가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할 게 많거든요. 왜냐? 미국의 지금 전략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 지금 군인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정부도 많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통합을 못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막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하잖아요. 서로 이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 일색이고 네가 틀렸니 내가 맞았니 막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점점 철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한테는 안보 위협이 더
커질 텐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셧다운 할 때 그 주식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셧다운 기간이랑 그 다음에 셧다운 전주 그 다음에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흐름이 그 다음에 셧다운 후에 일주일 후에 S&P 흐름인데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마이너스 되지 않았죠. 그리고 셧다운을 빌미로 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된다고 하면요 매수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50년간 20차례 셧다운 동안 S&P 500의 평균 영향은 거의 0이었다. 그래서 2018년 트럼프 1기에 35일 셧다운 때도 S&P 500은 10% 상승을 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사태는 지금 민주당과 이 트럼프 정부가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뭔가 트럼프가 대량 공무원을 해고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큰 충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정부군이랑 군대를 또 투입을 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 지역 이런 데를 뭐 탄압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갈등이 커질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업 경제 지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연방 공무원이 지금 무급 휴직 약 64만 명이 예상되면서요. 실업률이 지금 보면 4.2에서 4.7%로 상승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트럼프가 수천 명을 영구 해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셧다운 종료 후에도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는 경제 데이터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금 금리 전망과 투자 판단이 이제는 깜깜이 상태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미리 뭐 1%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까지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주간 정부 폐쇄로 실업률이 4.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보고서 때문에 제롬 파월은 무엇을 해야 될까? 제롬 파월의 지금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트럼프랑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오히려 입김이 더 세지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또 압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셧다운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깜깜이자 통계 지표도 못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1%를 내려라. 이렇게까지도 압박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 해라. 어차피 주식시장 오르고 그다음에 금은 더 많이 오르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 셧다운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금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3,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금값을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국 주식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다극화도 트럼프가 땡겨주고 그다음에 금 가격도 계속 올려주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금 차트, 금 ETF랑 그다음에 여기 은 ETF, SLB 이렇게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47% 금이 47% 올랐고요. 은이요 64% 올랐습니다. 올해. 그런데 S&P 500은 13%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17%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랑 은이 거의 뭐 두세 배 더 많이 올랐습니다. 3배씩 올랐네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아직도 그런데 금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들은 뭐 맨날 뭐 비트마인이니 맨날 뭐 비트코인이 이더니 이런 거를 주목하는데 정작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과 원자재들이다. 특히나 금과 같은 해지 자산들이다. 금은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 붙고 엄청나게 지금 천장이 뚫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짜 살 수 있을 때 골드바랑 실버바도 고갈이 될 수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나오면은 바로바로 사실 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니고 사실 분들은 나올 때 바로바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렇게 또 뜬다고 하면요 쿠팡 링크로 오늘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쿠팡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있으면 바로 뭐 사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고갈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급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10%가 넘었다고 하고 있고 금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금 현물 골드바나 실버바는 아마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걸 사면 프리미엄을 엄청 붙여서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참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개인 투자자는 4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주식을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 연속 매수 기록이다. 계속 지금 개인들은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미국 주식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해지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게 홍장원의 브랜베어에서 가져왔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기관 투자자는 최근 6주 중에 5주간을 걸쳐서 지금 매크로 포지션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해지를 하고 있죠. 해지의 시대다.
금과 은의 해지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팔고 있다는 거를 보셔라.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길까? 개인이 이길까? 기관이 이길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이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를 제끼고 세계 최대 준비 자산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알고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중앙은행들이 던지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금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 됐고요. US 글로벌 인베스터의 프랭크 홈즈는 금은 7,000달러, 그 다음에 은은 1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4,000달러가 금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이제는 급증하는 부채, 전쟁,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패가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랑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냐, 지금 런 금시장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은 ETF 있잖아요. 이게 재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월 ETF 수급을 보면요, 총 824톤의 은이 ETF로 유입이 됐는데요, 런던 LVMA 유통 시장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로 보면요, SLV 1,500만 톤이 추가됐고요, 소규모 ETF 합계를 보면 4억 4,900만 톤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 8억 2,400만 톤이 증가해서 연초에서 9월 누적 ETF 순유입이 3억 7,920만 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 세계의 은 생산량 재활용을 포함해서 쭉 보시면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다는데요. 참 이게 런던 금속 시장에서 유통량의 개념을 보면요, 지금 런던 금속 시장은 보유한 은까지 포함해서 유통은이 집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단 ETF 보강 부분은 실제 거래 가능한 물량과 다를 수 있어서 실질 유동성 과대평가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 재고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해지를 해야 되는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지수, 미국 지수 추종보다 훨씬 지금 금과 은이 해지 자산이면서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게 금과 은인데, 그런데도 수익률도 높다고 하면요,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금과 은을 이제는 투자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참 이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좋은 버나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미래를 읽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걱정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이런 패권의 이런 좀 하락,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모순 이런 게 생기면서 점점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우리는 미리미리 지금 이런 거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